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이번 주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간입니다. 우리 사회 커다란 비극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 씨의 손자 전호 씨가 최근 광주를 찾았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과 전두환 손자 전호 씨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일단 광주 지역에 5월 단체 사이에서 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좀 광주가 쪼개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초였죠. 5월 공법 단체 간의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광주 시민들이 보도를 아마 했습니다. 많이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 동지회와 포용과 화해의 감사 대국민 선포식 이게 열기로 하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했죠. 뉴스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짜 정치권이 계속 국민통합 얘기하는데 예. 진짜 국민통합이 되려면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피해자가 그럼 우리가 화해합시다. 용서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특전사 나중에 후속 행사로 2차례 걸쳐 증언 행사 개최했다라고 하는데 이전 다 나왔던 얘기 그냥 우리 단체 이런 행사했다 이거 내세우는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3주년 기념식도 지금 반쪽짜리 행사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처해졌습니다. 예. 속상합니다. 자, 광주 시민들의 또 마음을 속상하게 만든 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 12월 추임한 김광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례위원회 위원장 지속적으로 5.18이 북한의 지원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꼬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이 5.18 헬기 사격은 허위사실이다. 이 논문이 지금 블라인드 처리해서 원문이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 예. 근데 지속적으로 투고한 글이나 발언이나 했을 때 계속 5.18 헬기 사격 허위사실이다. 이 기조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20년 당시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일 때 발표했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역사 왜곡금지법 2020년 6월 1일 발의했던 그 법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 법이 뭐냐면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공연이 첫째 일제강점기 때 전쟁모범죄, 둘째 5.18 민주화운동, 셋째 4.16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현재 축소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도 위원장이. 이유는요. 5.18에 대한 비판을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보고요. 개인의 자유가 국가 권력이 구축된 국가 권력은 더 강화돼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가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말이 그럴듯한데 문제는 5.18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국가기관을 통해서 수차례 진실임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거 문제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건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네.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네덜란드 관광객이 나치식 격리했다가 잡혀갔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역사 왜곡하는 것까지 잡아가는 상황이 외국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부정하고 북한에서 지원했다. 이거 아직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역사 왜곡 이 법안 역사 왜곡 금지법으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김광동 위원장 물러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5.18 유공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를 또 둘러싸고 5월 공법단체와 광주시 사이에 또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5월 공법단체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 5.18 보상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이 극우들은 또 이거 가지고 우연이다 막 떠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위헌이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걸 5.18 유공자 단체에서 오해를 해서 광주시의 업무 미숙 및 직무유기로 막 기자회견하고 그랬어요. 광주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면서 유감 표명했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린 5.18 보상법 위헌이라는 건 정신적 손해배상이 반영이 안 돼서 문제이다라고 헌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제를 돌려볼까요? 먼저 노태우 씨의 장남 노재훈 변호사가 올해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예. 43주년 기념일 앞두 지난 9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는데 벌써 4년째 방문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건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5.18 민주혁명대 희생에 사죄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꽃피우를 기원합니다라고 조문록에 썼고요. 아버지 대신해서 4년째 계속 사과와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이 노지현 씨가 여기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지난 14일에 김대중 정치학교 4기 수강생으로 입학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김대중 정치학교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 정책 유산을 이어받은 미래의 김대중을 육성하기 위해 예. 지난해 설립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노지현 씨 입학한 날에 민주당 권노가 상임고문 축사하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주제 강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모르겠어요. 노지현 씨가 여기 미래의 김대중으로 정치를 할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은 또 의미를 또 둬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렇죠. 또. 예. 네. 자, 이번에는 5월 18일 특별한 것은 또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또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광주를 또 찾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올해 또 5.18 특별한데요. 그렇습니다. 문화방 MBC PD수첩에서 전두환의 숨겨진 재산 전우원 모자의 고백편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일단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우원 씨뿐만 아니라 전우원 씨의 친엄마 최아무개 씨가 결혼 생활 15년 동안 연희동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지하에 금고방이 있었고 은행 대형 금고 같이 금속 캔들이 달려 있었던 그 방을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돈이 꽉꽉 차 있었다. 시아버지 전두환 서재엔 돈 세는 기계가 있었고 며느리 셋이서 신권과 국권을 섞고 100만 원씩 묶고 그걸 다시 1000만 원 다발로 만든 작업을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전두환 씨 측은 완전히 부정을 하고 있죠.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했던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요. 우리 네. 이쪽 말로 또 인상적이던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좀 눈물이 났어요. 예. 예. 그 손자가 손자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나중에 성장하면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직접 자신이 마약을 했고 조사받겠다라고 하면서 예. 한국에 들어와서 38시간 동안 실제로 조사를 받았고요. 받고 나서 광주로 내려온 거죠. 와서 이제 피해자 어머니들 만나서 끌어안고 나중에 통곡을 하는 걸 보면서 예. 그리고 전원 씨가 5.18 민주묘지 방문해서 외투로 비석들을 일일이 닦는 걸 보면서 전두환 씨는 손자 때문에 욕을 덜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욕을 먹어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순자 씨가 전우원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주제넘게 나서지 말라 이런 취지였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16년 전 그리고 5.18 때는 태어나지도 않은데 주제넘게 아무데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은 잘 처리하도록 예.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카톡 문자를 보면은 비문이 하나도 없어요. 띄어쓰기 정확하고 맞춤법도 정확하고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한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집안이 전우원 씨 빼고는, 그리고 어머니 최 씨 빼고는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는 말에 보던 사람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